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인공지능의 일자리 공습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카피라이터가 얼마 전에 아무 설명 없이 해고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면 속상하고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AI는 소위 엘리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부분은 대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야죠. 예. 어떻게 또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 경북 칠곡에서 나온 칠곡 할매 글꼴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네. 근데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군청기획실의 한 주무관이 몇 년에 걸쳐서 새로운 홍보 기획안을 짜고 곳곳에 전화를 넣고 제가 알기로 심지어 대통령실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 혹은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AI가 대체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일을 AI가 절대로 할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반면에 홍보과 업무 중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 통계를 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기사를 몇 편 작성했는지 통계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AI로 대체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뭔가 AI가 어떤 구석을 파고들지 감이 오기도 하는데요. 네. 좀 길게 보면요. 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는 늘 문제였습니다. 네. 아주 멀리 보면 284년에서 305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밥벌이를 뺏고 싶지 않다. 그 즈음에 기둥을 들어올리는 건축기계가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이게 투입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서 황제가 이 기계의 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보면 기술의 발달로 실직자나 늘어나는 건 통치자의 고민거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인공지능의 출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저는 마르크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계를 놓고 기계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빈곤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압력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기계로 노동을 대체해서 사장들만 돈을 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또 온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마르크스가요 정말 유럽인들한테 매력적이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듯이 민중들 사이에서는 기계에 대한 반감이 일단은 깔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인들이 마르크스 이론에 큰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르크스는 진화론을 쓴 다윈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유럽을 사회의 진화의 매 뒷단계에 올려놓습니다. 뭐냐면 원시 사회에서 출발해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순으로 사회가 발전했는데 네. 유럽은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발전된 사회라는데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자부심이 차올랐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르크스란 이름이 왜 그렇게 유럽을 파고들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 예. 증오와 호감을 공유했기 때문에 분명 유럽을 뒤엎고도 남을 법했지만 엉뚱하게 유럽밖에 농경 국가들이 가장 크게 이 마르크스에 호응했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현실에서는 결국 외면당했습니다. 다르게 보면 기계와의 물결은 마르크스의 저항을 딛고 살아남았습니다. 네. 인간이 기계를 수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예. 이게 인간하고 기계가 막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관계 같지만 예. 인간과 기계가 공존한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특수한 사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강한데 아무튼 예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성장 이론가들의 이론이 딱 맞아떨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1945년에서 1975년 사이에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가계 소비도 높고 늘고 기계화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계화가 별 무리를 안 준 거죠. 네. 또 미국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1900년에 미국 인구의 40%가 농민이었거든요. 네. 지금 2%로 줄었습니다. 아, 그 수많은 농민이 다른 직업으로 옮겨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업은 기계화되었고요. 미국은 계속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전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걱정이 없던 시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인데요. 지금 미국은 그런 시대하고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네. 이 최상류층은 소득이 쑥쑥 느는데 중산층이야는 소득이 답보 상태거든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막 대체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기를 수용하기에는 또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운 털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격렬한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상황은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처럼 무지막지하게 저항하느냐 아니면 슬기롭게 돌파할 지혜를 찾느냐 하는 건 우리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를 잘 참고해서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낯설지만 또 새롭지 않은 부지런히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가 미중유의 사건인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또 새로운 시각으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좀 엉뚱한 것 같은데요. 네. 로버트 태권브이 만화영화 주제곡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네, 엉뚱합니다. 이 곡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예전에 본 카툰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외계인의 침공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비밀리 태권브이를 제작했습니다. 예. 근데 막상 이 우주전쟁이 터지자 공군의 전투기가 뜻밖의 너무 잘 싸워서 외계인을 다 물리쳤습니다. 네. 그래서 로버트 태권브이는 막상 할 일이 없었다더라. 뭐 이런 줄거리입니다. 막상 할 일이 없었다더라.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훈련하고 대비하며 외계 문명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예, 새로운 변화에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 등장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위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고요. 뜬금없는 곡 만화영화 OST 로봇 태권브이 이어드리겠습니다.